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어저께 비행기를 타고 UAE로 아랍에미리트로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딱 무죄 받자마자 가장 그 삼성물산의 네. 주요한 사업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원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로 바로 이제 네. 깨끗하게 무죄를 털고 전세를 타고 출국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네. 근데 저 사진 보니까 말입니다. 참 아들은 나이 들면서 아버지를 닮나 봐요. 네. 약간 옛날 이건희 회장이 조끼 입은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저 사진 보고 아 선친이랑 굉장히 닮았다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 1심에서 19개 혐의가 전부 이제 무죄가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검찰에선 당연히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법원의 네. 판단이 틀렸습니다. 라고 해서 저 재심을 2심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일반 또 국민 여론 사이에서는 아니 또 그 항소를 하면 재판하는데 2, 3년, 3, 4년, 4, 5년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말로 삼성이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네. 지금 뭐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건도 이제 무죄 사법 뭐 농단도 무죄가 나왔는데 네. 뭐 항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은 자기들의 논리에 따라서 사법 제도에서 1심을 받았고 예. 아직 판단을 받을 수단이 2심도 있고 네. 3심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걸 또 항소를 안 하면 네. 안 하는 것도 검찰이 자기 모순에 빠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검찰의 조직 논리로는 아니 그런 식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배심 먼저 해갖고 네.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걸로 가야지. 그렇죠. 지금처럼 우리는 3심제도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를 검찰이 하지 말라는 여론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검찰이 응하는 것 자체가 이게 조직 논리에 맞지 않는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뭐냐가 되면 이제 그도 지금 검찰 개혁하자고 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속 뭐 검찰 개혁하자 뭐 정치 검찰이다 그랬잖아요. 네. 오히려 저의 생각에는 이걸 항소를 안 해버리면 또 여론이 안 해버리면 그것도 정치 검찰이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정부 때는 이게 수사할 수 있는 거고 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사하면 안 되는 거고 네. 항소까지 못 한다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검찰이라는 것도 장인하는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 원장님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벌의 투명성이라는 네. 점에서 그때 이제 사회적 분위기와 이제 그 삼성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가 있었고 예. 그걸 네. 반영했다고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커법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굉장히 그 기업 간의 어떤 그 독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한국보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 경제가 이렇게 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의 견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1심에서 뭐 이렇게 법원에서 무죄했다 하더라도 뭐 제 생각에는 그러면 몇 가지라도 네. 확실한 거 그런 것들을 좀 걸어놓고 그게 일관성이 있으니까 법적 일관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법적 그래서 일관성. 네. 뭐 이렇게 굳이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 관점이 아니라 투명성을 위해서 네. 문제 제기하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게 아주 해법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이 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이복현 금감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이제 상관이었던 한동훈 그렇죠. 지금 윤석열 비대위원장 당시, 예, 또 그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예. 이 연대 책임론도 또 사실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신들의 수사가 다 틀렸었다는 얘기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게 이제 기준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뭐 그거를 계속 법정에서 그러니까 정리는 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심, 3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다만 이제 이것 때문에 정말 재벌이라는 그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경쟁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그렇죠. 네. 삼성인데 여기에 이제 발목을 잡도록 재판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추궁 문제도 있고 그런 또 여론도 또 걱정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고민해야 되겠죠. 네네. 자, 이제 공천 얘기를 가야 되는데 사진 한 장 보실게요.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대표하고 만났을 때 네. 이렇게 막 넥타이를 저는 어떤 분들은 넥타이를 매주는 거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야 목 조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니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게 네. 이렇게 사실
진짜 찔린 거 맞아라고 보는 사람 농담 댓글 중에 아 이거 정말 농담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한데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예. 그런 이게 농담도 사실 있고. 이제 예. 걱정했는데 뭐 잘 나왔으니까 이런 그렇죠. 이제 뉘앙스로 얼마나 다치셨어요라고 네. 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이재명 네. 지지자들 친명 지지자들 개딸들과 그다음에 우리 문글 오소리들 예, 그 친문 진영이 지금 사실은 정말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재명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목 상처를 네. 그 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손대 살펴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 두 진영 간의 화합 네. 이런 거를 하라고 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네. 그런 사진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아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멱살 잡는 줄 알고 어떤 분들은 목조를 그런데 네. 사실 이제 저 사진 한 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둘이 만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내려고 많이 애를 썼잖아요. 네. 저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바로 어제 광주 가가지고 네. 연동형 비례 그동안 네. 자기가 고집했던 병립형 비례대표가 아니라 네. 연동형 비례대표하고 위성정당도 창당하겠다. 네. 그건 결국 조국도 나와야 되고 뭐 다 그쵸.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러한 게 나오니까 저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1시간 반 동안 네. 두 사람이서 했던 뭐 오찬 그리고 또 30분 동안 한둘이서만 만났던 비공개 거기서 뭔가 나왔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이명백 공관위원장 말이 굉장히 재밌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상황인 거죠.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시한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거 뭔 얘기냐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또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것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 누구냐? 문재인 정부에서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임종석, 노영민, 추미애 지금 다 이런 나오겠- 사람들의 네. 험지 출마나 아니면 불출마 이거를 지금 유도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뭐냐? 그러면 이재명은 문재인 앞에서는 협력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래놓고 나서 네.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명백 씨가 자기 혼자 저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겠냐? 결국은 공관위원장의 이름으로 친문을 다 쳐내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심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의심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말을 좀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윤 정권 탄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은 사실 네.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그렇죠. 대표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갖는 그런 리스크가 아니었다면 네. 윤 정권이 탄생되지 않았죠. 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 것은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코드를 맞추기 위한 그런 이야기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예.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밀어내고 그 밀어낸 인사들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정리를 못하면 네. 이번 총선에서 괜히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네. 아까 그 문과 이재문 네. 해동처럼 그걸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해낸 그런 결과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오늘부터 네. 어저께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예, 예. 오늘 아침부터 지금 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아니 가만 생각 문재인 정부 탄생에 누군지 우리가 모르나? 윤석열 정부 탄생. 야,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범이 네. 누군지 모르나? 책임을 얘기하려면은 네. 백서부터 만들어야지. 음.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결국 찢어진 게 네. 대장동 때문인데 네. 그것 때문에 대선 패배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왜 무슨 문재인 정부 타령, 문재인 정권 인사들 타령 이런 비판들이 당장 오늘 라디오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반성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예. 근데 지금 보면 이를테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누가 많은 기여를 했냐 서로 이제 싸울 네. 수밖에 없는 건데 1번 추미애, 2번 이재명, 3번 조국 누가 1등이냐 이런 자리를 놓고 막- 지금 막상막하 아닙니까? 아, 그러면 진짜. 자 조국, 추미애, 이재명 3명 중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우리 이수봉 원장님은 누구라고 보세요? 당연히 그 주연은 이재명 대표였죠. 그렇죠. 나머지는 주연이었고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야 추미애가 보수의 어머니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를 농담처럼 많이 해왔지만 실제로 이제 정확히 그러면은 정말로 민주당의 대선 패배는 어디에 원인이 있었나를 냉정히 지금 좀 따져봐야 되는 시간이라면 사실은 추미애가 보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농담거리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대선에 나왔던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저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 친명과 친문의 갈등은 봉합이 안 된 거네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성동갑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잠깐만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킬 때 나는 비서실장도 아니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갈등을 부추길 것 같은데요. 그 갈등은 사실 뭐 어느 정당이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천은 전쟁이기 공천은 때문에 전쟁이죠. 친명계나 뭐 친이계나 친문계나 친문이나. 예, 이렇게 싸우긴 할 텐데 예.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봉합을 해내야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안에서는 뭐 계속 싸울 거고 갈등은 생길 거고 이걸 이제 피하기 위한 탈출구 네. 그 이제 전 영동제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던 지금 상황이었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친문을 쳐내기 위한 걸로 86 운동권하고 올드보이들이 좀 용퇴를 해줘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